안녕하세요. 데브러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그 폼과 리퀘스트 그래서 지금 JSP를 한번 빠르게 스캔을 할 건데요. 좀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원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수행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JSP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진짜 이거는 알아야 나갈 수 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먼저 폼으로 보낸 데이터를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받는 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양력이 나와 있죠.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현재 국비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 데브러리의 개발 도서관 데브 라이브러리 약자로 닉을 정했는데 아직 동영상 이게 오늘 올리는 게 이제 첫 업로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시간이 나면은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올릴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초 자바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코드만 메인 메서드 내부에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여러 가지 클래스 파일을 넘나들면서 호출 순서를 고려해서 막 넘어갔다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왔다가 해야 되고 또 웹 개발로 넘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데이터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찍은 이 토막 강의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그러니까 원리적인 것도 거의 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좀 틀린 서술도 있습니다. 분명히 깊게 들어가면 틀린 서술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쨌든 뭔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쓰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때부터 좀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냥 이거 프로그래밍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100% 현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수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심화된 내용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만 삼아주시면 됩니다. 경고를 일단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두 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먼저 보시면 send-data.jsp 그리고 received-data.jsp 자, 그래서 송신 데이터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측이 바로 send-data.js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ceived-data.jsp 여기가 바로 이 send 데이터에서 보낸 데이터를 수신하는 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id랑 비밀번호를 전송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자바가 그 JSP에서 받아서 처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타이핑하는 내용은 저는 이미 코드를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하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거 동영상 일시정지 시켜놓고 따라 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바 17 버전 기준으로 만든 프로젝트여서 그 웹 컨텐츠 폴더가 없고요. 대신에 SIC 메인 웹앱 이 웹앱이라는 경로에다가 우클릭 이 폴더를 우클릭해가지고 뉴에서 JSP 파일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9버전 쓰시는 분들은 웹 컨텐츠라는 그게 대신 있겠죠. 웹 컨텐츠라는 폴더 거기다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send data.jsp에다가 폼 태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send data.jsp 지금 여기 보이시죠? send data.jsp에다가 이렇게 폼 태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 태그에서 먼저 지금 그냥 데이터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액션 이 폼이라는 태그 내부에 액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걸로 치면은 그냥 목적지 보내는 주소 있죠. 받을 주소 그거를 적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received data.jsp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 send data.jsp 내부에서 목적지를 received data.jsp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인풋 태그 해가지고, 네, 요거는 일단 퍼블리싱에서 이거는 배워서 오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타입, 네임은 i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패스워드는 네임은 pw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세 개를 잘 봐주세요. 그래서 1번, 요거는 목적지를 적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액션 목적지로 데이터가, 이 목적지로 보내지겠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보낼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액션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우리 액션이라는 그 속성을 통해서, 이건 속성이라고 불러요. 태그 내부에 적는 거는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액션 속성을 통해서 일단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아는데 지금 뭐가 빠졌죠? 목적지는 있지만 뭘 보낼지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보내냐, 뭐를 보내냐가 바로 이 네임이 뭐를 보낼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임에 일단은 저는 id랑 pw라는 명칭을 줬는데, 이거는 뭐 바꾸시면은 또 바꾸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걸로 설정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이 로직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우선 id pw로 그냥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서, 네, 작성해 주시고, 자, 우클릭 누르신 다음에 run as에 run on server 해가지고 돌려주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ID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ID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폼이 완성이 되고, ID와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이제 생기는 일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ID는 여기 플레이스홀더 ID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기입 안 했을 때 회색으로 ID,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홀더 비밀번호라고 적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았을 때 비밀번호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제가 ID란에는 ABC1234, 비밀번호는 뭐 비밀번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3434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이 코드의 관계는 좌측 네임에 id라고 적혀있죠. id. 자, id, 얘가 id를 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 id랑 pw 있죠. 얘를 변수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명. 우리가 변수는 일단 변수가 있어야 되고,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변수에 뭘 담을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id라는 거를 담당할 부분에다간 ABC1234를 써줬고, pw를 담당할 부분에다간 3434라고 적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목적지는 received data.jsp, 그리고 id 변수에는 abc1234를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pw 변수에는 3434, 마찬가지로 이쪽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 표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고 뭐랑 뭐를 보낼지. 물론 이게 두 개만 적혀 있어서 두 개인데,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임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달되는 것도 더 많을 겁니다. 두 개 이상도 당연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 때. 그래서 목적지로 배송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received data.jsp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발송한 데이터는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received data, 여기 목적지가 적혀 있으니까 여기로 갈 거고, id, pw라는 거에 각각 abc1234, 3434로 담아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http 변수로 넘어갑니다. http 변수요. 그래서 변수가 변수지 http 변수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뒤쪽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ABC 1234 3434, 자,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누르셨으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거나 다시 이쪽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누르기 전에 먼저 지금 http 변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senddata.jsp에서,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 크롬 기준으로 F12를 누르면 됩니다. 제 기억에 그 엣지에서도 일단 F10이었고요. 혹시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F12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senddata.jsp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F12를 누르면은, 이게 바로 개발자 도구라는 창입니다.
개발자 도구라는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킨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엘리먼트나 아니면 콘솔 쪽이 잡혀서 나오는데 F12를 눌러서 처음 켰을 때 여기서 네트워크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네트워크로 가주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이거를 켜둔 상태로 얘를 켜둔 상태로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우선은 리시브드 데이터는 제가 아무것도 작성을 안 해둔 상태거든요. 그냥 스크립틀릿 하나만 파놨어요. 이따 작성하기 편하게. 이것도 지워도 돼요. 심지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들고 계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우선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갔죠. 이제 목적지인 received data.jsp라는 걸로 넘어갔고요. 넘어오면 하단 탭의 목적지인 received data.jsp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 얘가 추가가 됐죠. received data가.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탭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초기화 처음에 클릭을 하면 헤더즈라는 걸로 먼저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HTTP 요청에 대한 정보들이 뭐 많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좀 네트워크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따지진 않을 거예요. 뭐 이 응답 코드 200 뭐 이것도 사실 뭐 200, 301, 302, 뭐 404, 400, 500 뭐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데 지금 안 할 거예요. 저런 전문적인 내용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바로 페이로드로 가버립니다. 바로 페이로드라는 걸로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ID ABC1234 그 다음에 PW3434 해가지고 전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HTTP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 자료.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바 자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가지고 JSP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JSP 메모리 구조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할 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원래는 뭐 여기서도 힙이랑 뭐 스택 같은 게 다 나뉘어 있기는 한데 우선은 그냥 휘발성 공간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 공간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겠습니다. 휘발성 공간은 페이지가 바뀌면 삭제가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페이지가 바뀌면. 자, 비휘발성 메모리 공간은 페이지를 이동했어도 여전히 데이터가 유지되는 걸 비휘발성 메모리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공간과 비휘발성 메모리 공간, 일시적 메모리 공간이랑 지속적 메모리 공간이 일단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나중에 다시 이 지식을 갈아엎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동할 때 휘발성 메모리 공간은 그 JSP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ceived underbar JSP 페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received underbar JSP 페이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내부적으로 HTTP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랑 자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래서 자바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저장하는 것들. 우리가 뭐 int a는 5, 스트링 name은 뭐 블라블라 뭐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들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HTTP 데이터는 폼을 통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HTTP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개 공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랑 그렇지 않은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HTTP 변수 id에 ABC1234, HTTP 변수 PW에 3434가 저장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얘네들은 자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바 내부적으로는 아직 못 쓰는 거예요. 자바 내부적으로는 쓸 수 없고 그냥 HTTP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폼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그냥 여기에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eceived underbar data.jsp 공간에 id라는 변수에는 abc1234, pw라는 변수에는 3434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자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자바 내부적으로는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HTTP 데이터로서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환전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외에서 이제 돈을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보냈다 하면은 달러로 날아올 거 아니에요. 달러화가 내 계좌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달러로 결제가 되는 뭐 식당도 예전에 있었고 뷔페 있었죠. 그 랍스터 뷔페 같은 거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뭐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동네 분식점 갔는데 원화 안 주고 달러를 내려고 하면은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 뭐 대형마트 이런데 달러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는 그러니까 자바 내부적으로는 쓸 수 없는 그냥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자바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전하는 방법. 환전을 하는 방법은 request.getParameter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request.getParameter 해가지고, 자, 뭘 빼오겠다? 자, 지금 근데 request.getParameter라는 명령은 그대로고, 자, 요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id라고 넣습니다. id.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 두 개 중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id랑 패스워드 중에 당연히 id를 택하는 거고, 그래서 id가 변수명이라고 했죠. http 변수. 그러면 실제로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abc1234. 그래서 이 id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abc1234를 이렇게 form i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겠다가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자바 형식이죠. 자바 형식. 그래서 이 위쪽에 있던 http 변수를 자바 변수로 바꿔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해볼게요. string form id는 request. 자동으로 완성도 돼요. 이렇게 get parameter 해서 자동 완성이 또 됩니다. 이거는 나는 id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할 거야 라고, 아까 그 http 변수 공간에 id에 abc1234가 있었잖아. 그거를 자바 내부로 좀 가져오고 싶어 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 똑같죠? 예, 두 개가 코드가 똑같죠? 화면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바 데이터 영역에 HTTP 데이터 영역과는 별개로 자바 데이터 영역에 form id라는 변수에 abc1234를 저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pw도 이제 받아줄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id도 있고 pw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pw도 다시 받아가지고 자바 데이터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번엔 폼에서 날아온 패스워드니까 폼 패스워드로 할게요. 폼 id, 폼 패스워드 해가지고 저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HTTP 데이터 영역에서 자바 데이터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환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틀릿 내부적으로 이제 호출하거나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 패스워드에서 request. 잘 모르시겠으면은 자동 완성을 쓰면 됩니다. 그럼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아요. 자동 완성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까지 해주시고, 자,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HTTP 데이터 영역에도 저장이 돼 있고 자바 데이터 영역에도 저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system.out.println을 이용하면 콘솔 창에다 찍어줄 수 있고, 네, 요 아래 하단에 이 콘솔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out.write나 아니면 out.print, out.println 등을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요 앞에서 시스템 이거 6글자 뺀 거죠. 이걸 쓰면은 이제 화면, 말 그대로 브라우저 화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네, 이쪽에 찍혀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화면에. 그래서 둘 다 해볼게요. 이제 system.out.println 해서 예, 해주시면 되고, out.print, out.write로 할게요. 근데 out.print를 해도 돼요. 두 개 다르게 하죠. 네, 두 개를 다르게 해도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 해준 다음에 비밀번호까지 따따따따 입력을 해주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하단에 콘솔에도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콘솔에 찍어주는 걸 담당했고요, 여기가 브라우저 화면에 찍어주는 걸 담당했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라인이 각각 담당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진짜 이것만 다룬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만 다룬 거고, 이제 send underbar data JSP 내부 코드, 그러니까 이쪽 지금 이제 양식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뭐 ID PW 말고 또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전달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포스트 방식, 그리고 네, 여기 또 이거 메서드도 지금은 get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포스트로 바꿔서 할 수도 있죠. 포스트로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물론 설명을 진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실 수도 있다, 이해가 아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직접 쳐가지고 이제 이런 교환이나 아니면은 영상 없이도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필요할 때 만들어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리퀘스트 관련해서는 폼에서 보낸 데이터를 리퀘스트로 받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데브러리였습니다.